집합은 그냥 모임이야, 모임. 근데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 될까? 그럼 키 크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건 집합이 될 수 없고, 맛있는 과일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없어. 당도가 뭐 17브릭스 이상인 과일들의 모임 이런 건 괜찮고, 키 170 이상,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집합은 어떤 모임이기는 한데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런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 그리고 원소는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해. 자, 그러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은 요렇게 중괄호를 치고 여기에 원소를 나열할 건데 3, 별, 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뭐 하트, 뭐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해. 그러면 이 A 집합의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을 A 집합의 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 3이라는 원소는 A 집합에 속해 있지. 그치?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을 해. 자, 그래서 여기는 원소, 얘는 집합. 그래서 A 집합 안에 3이라는 원소가 있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또 뭐가 있어? 별이라는 원소는 A 집합의 원소야, 원소가 아니야? 원소 맞으니까 요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른 모는 A 집합의 원소야, 원소가 아니야? 그럼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너무 쉽지? 너무 쉽지?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집합을 어떤 표현 방법으로 표현했냐면 이런 표현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그냥 원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풀어 헤쳐서 이런 식으로 나열한 거.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조건 제시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함수할 때 정의역 집합이 뭐 1, 2, 3, 4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고, 정의역 집합이 x, 1, x, 4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잖아. 요 둘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 요 정의역 집합은 원소가 1, 2, 3, 4 4개만 들어있는 집합이고, 요 집합은 얘를 요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왜냐하면 1 이상 4 이하의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요 사이에 1.1도 되고 2.1도 되고 2.23도 되고 무수히 많은 수가 다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밖에 그릴 수밖에 없다고 했어. 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대. 자, 이 X집합의 원소를, 자, X, 스몰 x가 원소인데 바를 치고 이 스몰 x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럼 얘는 1 이상 4 이하의 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구나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돼. 그럼 조건 제시법은 이와 같이 원소가 한정적이지 않고 무한정일 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 벤 다이어그램도 했어. X 정의역이 1, 2, 3, 4일 때 공역 뭐 어디로 간다 할 때 했잖아. 요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이 X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지금 집합의 표현 방법,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 배웠어. 다 외웠지?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짝수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맞아? 응. 유명한 골프 선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유명하다는 기준이 없잖아. 0에 가까운 수 모임 집합이야? 아니야. 가깝다는 기준이 없어. 그 다음에 태양계 행성의 모임 맞고, 맛있는 과일 기준이 없고, 우리나라 광역시 모임 맞고.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 비읍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나타내는 방법은 무슨 방법? 원소 나열인데 여기 점점점이 있다는 건 요렇게 증가하는 규칙 그대로 계속 가는 거다라는 뜻이야. 자, 요렇게 된 건 원소 나열. 이거는 무슨 방법? 입모양으로 해줘. 조건제시법. 그러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래. 자, 그러면은 이거부터 A집합 중괄호 X를 원소로 하는데 바 치고 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얘네들을 100 이하의 3의 배수? 아 너무 잘했어. 100 이하의 자 X는 100 이하의 3의 배수. 너무 잘했어. 이것도 맞고 그렇다면 요거 다 질문하더라고. 요 A집합 지금 원소 나열이지. 요 A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하면 X를 원소로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건 무슨 뭐 배수도 아니고 하지만 규칙은 있잖아. 어떤 규칙 있어? 그치, 4씩 커지지. 4씩 커지는 건 4단 아니야? 4의 배수 9구단. 그러면 이 X는 4의 배수다 이렇게. 아 근데 4의 배수는 아니잖아. 4K에서 빼기 3을 하는 거야. 그러면 K 자리에 1을 넣어.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 맞지? K 자리에 2를 넣어. 그럼 얘가 5가 되는 거 맞지? 그럼 K 자리에 뭐까지 넣었길래 이 전체가 97이 될까? K 자리에 100을 넣어? 100을 넣으면 400에서 3을 빼는 건데 K 자리에 25를 넣어야 되겠지? 아 그러면 이렇게 되고 K는 1 이상 25 이하의 자연수. K는 요렇게 하면은 요 원소 나열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2번.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 B집합은 X를 원소로 하는데 그 X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규칙이 있어? 이 수들은? 20의 양의 약수 뭐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조건제시법이지.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하자. 우리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는 거는 원소나열법으로 풀어 헤쳐야 문제가 더 잘 풀리거든. 자 불러봐. 2, 3, 5, 7까지인 거지. 그 다음에 D집합은 어떻게 돼? 이거 할 수 있지? 12부터 18까지 짝수만 적으면 돼. 등호 없으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어렵지 않지? 그치? 자, A집합 원소 3개, B집합 원소 3개야. 요 C집합을 해석을 할게. C집합은 얘를 원소로 한대. 얘를 원소로 하는데 이 A는 어디서 갖고 와? A는 A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갖고 와. 이해했어? 이 B라는 건 B집합에서 하나를 원소 가지고 와.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한 거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하냐면 여기 A집합 원소 1, 3, 5 B집합의 원소 -0, 1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을 하나씩 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하면 0, 2, 4, 1, 3, 5, 4, 4 2, 4,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것들이 지금 C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그럼 C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0, 1, 2, 3, 4 중복인 거는 한 번만 표시해. 5, 6 요렇게 하면 완벽하게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다 셀 수 있어. 괜찮지? 그러면 D집합은 어떻게 돼? 요 곱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A는 A집합에서 원소 하나 가지고 오고 B는 B집합에서 원소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둘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만 달라지면 돼? 요렇게 표를 구한 다음에
요 둘을 뭐해? 곱하는 거야. 그럼 마1, 마3, 마5, 0, 0, 0, 1, 3, 5가 돼서 뒤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마5, 마3, 마1, 0, 1, 3, 5 요렇게 표현할 수 있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A집합이 별 1, 마1 요렇게. 그럼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4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대. 외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표현한대. 잘 봐. 내가 왜 이걸 빨간색으로 했겠어? 요 자리는 집합이 들어가는 자리야. 집합이 들어가는 자리야. 그리고 그러면 요 1번부터 풀어봐. 자, 얘는 0이야? 맞아? 지금 맞는 거야? 왜 아니야? 1이야. 왜냐하면 자, 이 자리가 집합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얘는 0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1개인 거야. 이해했어? 헷갈리지 마. 그럼 요거는 얼마야?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 맞지? 자, 얘는 얼마야? 2. 얘는 얼마야? 3. 그러면 얘는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와,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하자. 그러면 x를 원소로 하는데 그 x는 제곱해서 마3이 되는 실수래. 제곱해서 마3이 되는 실수는 없어. 그러면 A집합은 이거야 이거. 원소가 하나도 없어. 라고도 표시하고 A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도 표시해. 괜찮아? 근데 잘 봐.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야. 뭐가 다르게? 얘는 공집합이라는 뜻으로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공집합 아니야. 얘는 요렇게 생긴 요런 모양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는 뜻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이런 모양의 원소를 가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리을에서 요 A집합은 공집합인 거지? 공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는 0개다 해서 맞아 틀려? 맞지? 이제 미음을 해볼게. 미음. 이렇게 조건제시법인 건 원소 나열을 해보자. 16의 양의약수 뭐야? 1, 2, 4, 8, 16 맞나? 그 다음에 B집합도 81의 양의약수 1, 3, 9, 27, 81 맞나?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개. 그런데 각각의 원소의 개수가 얘가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뭐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자, 우리 아까 이 표현을 배웠는데 이 표현은 뭐라고?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라고?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근데 우리 이런 표현도 배울 거거든. 이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야. 자, 예를 들어서 A집합이 1, 2, 3, 4 이렇게 있어. B집합은 1, 2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할게. 내가 지금 집합의 표현 방법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 거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집합의 원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리고 B집합의 원소는 1, 2라고 했으니까 B집합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해? 그랬을 때 B집합은 A집합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한대. 이해했어? 그래서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C집합이 3, 4, 5 이렇게 된다면 C집합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C집합은 A집합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럼 C집합은 A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A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괜찮지? 자, 이제 시작할게. A집합 원소나열법으로 지금 표현했네.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몇 개야? 4개? 몇 개야? 내가 이름 안 들어가려고 이름 안 부른 거야. 몇 개야?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지금 5개랑 4개 나왔어. 원소의 개수 몇 개야? 5개. 5개랑 4개. 지금 2대1로 5개가 우승이야. 지금 뭐야? 또 4개? 2대2가 됐어. 몇 개야? A집합의 원소 몇 개야? 4개? 4개가 더 지금 더 많아. 몇 개야? 5개? 5개? 자, 5개라고 본 친구는 원소를 말해봐. 5개라고 말한 친구는 원소가 뭐야?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또 뭐? 어떻게 5개야? 어떻게 5개지? 답은 4개거든? 어떤 친구는 충격적이게도 빵개라고 한 친구가 있어서 그건 무슨 생각이지? 했더니 이런 모양이 있는 거야. 이거 공집합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원소로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1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4개야, 4개. 컴마로 구별하고 있잖아, 컴마로. 그러면 선생님, 요 집합 안에 요 집합이 있는데요? 집합 안에 집합은 원소야, 원소. 어쨌든 집합 안에 있는 건 원소야. 알았지? 그래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그러면 시작할게. 자, 얘를 이렇게 썼다는 건 이만큼을 뭐로 보겠다는 거야? 원소로 보겠다는 거야? 집합으로 보겠다는 거야? 원소로 보겠다는 건데, 자,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어. 선생님, 여기 있잖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지. 0이라는 원소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야지. 요렇게 생긴 원소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자, 2번은 맞는 말이야? 얘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이만큼이 원소라는 건데, 이런 원소 가지고 있어? 있네. 여기 원소 있네. 그럼 얘도 맞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 원소가 아니다. 지금 뭔 소리야? 그런 모양의 원소 있는데 왜 원소가 아니래? 그럼 이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요렇게 썼다는 건 이 전체를 집합으로 보겠다는 거지. 이게 집합이면 이게 원소인 거지. 그럼 봐봐. 자, 이게 부분 집합의 포함 관계인데, A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어. 그러면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어. 여기에 B집합 요렇게 만들어도 B집합이 A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리고 또 B집합이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지. 그리고 또 B집합이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고. 괜찮아? 또 B집합이 이렇게 생겨도 A집합 안에 포함된 거고, B집합이 이렇게 생겨도 되고, 또 B집합이 이렇게 생겨도 되고, 또 B집합이 어떻게 생겨도 되냐면 B집합이 이렇게 돼도 돼. 서로 같아도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또 심지어 B집합이 이렇게 공집합이어도 돼. 이해했어? 자, 그래서 얘가 만족이 되려면
얘가 집합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라는 건데 여기 1, 2라는 원소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A 집합을 원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얘가 부분 집합이 되려면 요런 집합, 응? 이런 집합, 이런 집합 이어야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야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1, 2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라는 뜻이잖아. 1, 2가 없어. 일단 1밖에 없어. 여기에 2가 있어야 1, 2를 가지고 만든 집합 이게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2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했어?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이거 다시 질문해야 돼. 그 다음에 5번까지 했고 이거는 그럼 맞는 거야? 얘를 집합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가 집합이면 0과 2라는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라는 뜻인데 여기 0은 있지만 2가 없잖아. 그럼 저런 집합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 이해했어? 헷갈려. 자, 요 집합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자, 요거는 맞는 표현이야?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맞는 표현이야?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맞는 표현이야? 이거는 맞는 표현인가? 이게 맞는 표현이려면 이런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소 없어. 지금. 그치? 이렇게가 하나야. 그치? 좀 헷갈려. 그 다음에 자, B집합 안에 A집합 있다 이런 뜻인 거 알지? 그럼 B집합이 요렇게 있으면 그 안에 A집합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 서로 사실 같을 수도 있고. 근데 A집합이 2와 A를 원소로 하고 있어. 그렇다면 B집합도 2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 B집합이 A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2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첫 번째 A-4가 2라면 그러면 A가 6이라는 거고 A가 6이라면 A집합은 2, 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B집합은 1, 2 맞지? 여기다 6 넣는 거야. 여기다 6 넣으면은 6 이렇게 되지.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표현 맞는 표현이야? 맞는 표현이지. 맞아.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얘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1, 2 하고 2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두 번째 12-A가 2라면 그럼 A가 10이라는 말이고 그럼 그때 A집합은 2와 10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10이니까 그때 B집합은 1과 요 A 자리에 10을 넣으면 얘는 6이고 자 A 자리에 10을 넣으면 얘는 2가 돼. 그러면 A가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야? 아니지? 그러면 A가 6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이거는 A,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 원소 땡땡땡 3개랑 여기 원소 땡땡땡이랑 다 같아야 돼. 근데 일단은 5, 8이 얘가 5, 얘가 8일 수도 있고 얘가 8, 얘가 5일 수도 있으니까 얘부터 접근하자. 얘는 무조건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6일 수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풀게. A제곱 마이너스 A가 6이다 하면은 2항에서 마6은 0이다. 2, 3, 6 맞불해서 A가 마2 또는 A가 3이라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A에다가 마2를 마이 넣어서 얘랑 같은지 확인하고 A에다가 3, 3 넣어서 A, B 같은지 확인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 잘 봐. A집합이 있는데 걔는 1,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X집합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X집합은 1 요것도 가능한 거야? 가능해? 2 요것도 가능해? 3 이것도 가능하고 1, 2 이것도 가능하고 1, 3도 가능하고 1, 2, 3도 가능하고 사실 공집합도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A집합이 1, 2, 3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랑 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 만들어져?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뭐가 잘못됐지? 8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2, 3 이거 빠졌네. 이렇게 8개가 만들어져. 8개가. 근데 왜 8개인지 생각을 해봐. 나 부분집합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 모임에 소모임을 만들 건데 얘네 둘만 데리고 가서 소모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둘만 데려가서 소모임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 소모임 만들 건데 얘한테 물어봐. 야, 너 내 소모임 들어올래 말래? 이렇게 물어볼 거지. 그럼 얘는 나 소모임 만드는데 들어올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소모임 만들 건데 너 들어올 거야 말 거야? 경우의 수가 2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2가지지. 그러면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니까 2랑 2랑 2를 다 곱해 더해. 아까 했지. 곱해 더해. 곱해야지 의사를 다 물어본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잖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져. 즉 2의 세제곱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3명한테 다 물어볼 거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케이스, 이 케이스는 얘 들어와 얘 안 들어와 라고 대답해서 요런 소모임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할게. 업그레이드.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6개야. 너무 많다. 8개야 이렇게. 그 A집합의 부분집합을 X집합이라고 했을 때 집합 X의 개수는 몇 가지 나온다고? 몇 가지? 어떻게 해서? 2의 8제곱. 그러니까 8명한테 야 너 들어올래 말래 해서 8명한테 물어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8제곱 해서 256가지가 나와. 그러면 자 부분집합인데 그 X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고 그 X집합은 A집합이랑 서로 같지도 않아. 자 256까지 나와. 그랬을 때 집합 X는 몇 가지 나오게? 254개. 당연하지. 256개에서 공집합 빼고 A집합이랑 똑같은 거 빼면은 254개 나와. 그러면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그러면 A집합의 원소 중에서 A집합이 1, 2, 3, 4, 5, 6, 7, 8이라고 할게. 여기서 2와 3은 반드시 포함하고 4, 5, 6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게? 8가지? 어떻게 알았지? 있잖아. 얘가 2의 8제곱인 원리를 생각을 하면 8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본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2와 3은 나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으니까 얘네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4, 5, 6은 저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했으니까 얘네한테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돼? 1과 7과 8한테만 물어보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2의 세제곱. 그래서 8가지가 나오는 거야. 너무 잘했네.
됐지? 이해하지? 그러면 그리고 또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 중에서 A랑 똑같은 집합을 뺀 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가 8개인 집합에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55개? 이해했어? 왜 눈 감고 졸았으니까 그렇지. 다 보여. 진부분 집합이 뭐라고? 부분 집합 중에서 이 A 집합이랑 똑같은 집합을 뺀다고. 그러면은 256에서 하나를 빼니까 255개의 집합이 만들어져. 괜찮아? 그럼 이제 문제 풀게. 어딨어? 개념편.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시작.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개. 근데 1은 반드시 원소로 같고 4, 8은 원소로 같지 않는데 그러면 2와 16한테만 야, 너 들어올래 말래? 라고 물어보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4개. 괜찮지? 그 다음에 적어도 1개 4의 배수로 뭔 소리야? 응? 일단 4의 배수는 4랑 8과 16인데 적어도 1개면 이 중에서 하나만 가져도 되고 이 중에서 2개만 가져도 되고 이 중에서 3개를 다 가져도 되는 거니까 뭐만 안 된다는 뜻이야? 3개 다 안 갖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부분 집합을 만들어. 그럼 32개 중에서 뭐만 안 된다고? 얘네 다 안 들어가는 집합은 얘네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하는 이 집합만 뺀다고. 괜찮아?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와, 이게 하나 남았어. 하나. 잘 봐. 요 X집합을 나는 구할 건데 요거를 해석하는 거야. 지금 눈빛이 지금 날 잘 안 보면은 지금 시킬 거야. 요만큼을 해석해봐. 이거 X집합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집합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이해했다? 그러면 요쪽을 해석해봐. 요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요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집합 X는 집합 A는 X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도 돼. 근데 나는 주인공이 X잖아. X는 A 집합의 원소를 모두 포함한다 라고 표현해. 이거를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B집합이 있을 거고 요렇게 X집합이 있을 거고 포함 관계가 겹칠 수도 있지만 포함 관계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요때 집합 X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 집합 X는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한다 라고 해석한다고. 이해했어?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 집합 X는 이면서 맞아. 완벽해. 그럼 이제 문제 풀게. 자, 이게 무슨 법이야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이게 무슨 방법이야? 내가 지금 봤잖아 이거. 이 정도면 졸았어. 이 정도면 솔직히. 뭐야? 조건 제시. 고요 속의 외침 이런 거 잘 못하겠는데? 조건 제시법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원소 나열로 하자. 24의 양의 약수를 해봐요. 여기 했네. 요거 갖다 쓰자. 8의 양의 약수 여기 했네. 이렇게 했다. 그럼 봐봐. 다시 얘의 부분 집합이라며.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은 2에 1, 2, 3, 4, 5, 6, 7, 8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지. X집합이. 근데 그 중에서 A집합 원소를 다 포함한다며. 그러면 A집합 원소를 모두 포함해야 되니까 1이랑 2랑 4랑 8은 모두 참여한다고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돼? 3, 6, 12, 24한테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만 물어보면 되니까 2의 4제곱. 그래서 16가지의 집합이 만들어져. x는. 이해했어?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풀어보세요.